최근 우리의 피부를 매일 닦고 발랐던 생활용품에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화장품이나 샴푸 등의 생활용품에는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사용감을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화학성분이 들어가지만 제품을 쓰면 쓸수록 그 성분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상당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용품 속에 들어있는 화학성분 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요즘엔 건강한 피부를 위해 혹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화장품을 챙겨 바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내 피부를 위해 꾸준히 발라왔던 화장품이 오히려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환경시민단체 3곳이 공동으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 차단제와 파운데이션, 립밤 등의 화장품을 성분 분석했더니 20개의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란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열에 강하고 방수나 얼룩 방지 기능이 있어 김서림 방지제나 방수 코팅제, 가죽 및 자동차 표면 처리제 등 다양한 제품에서 쓰이는 합성 화학 물질인데 특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코팅 프라이팬에도 쓰이고 있는 성분입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어 방수 기능의 메이크업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 흡수율과 투과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로션과 크림 등 기초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환경이나 체내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간 손상이나 호르몬 교란, 생식력 감소, 신진대사 변화 및 비만 위험 증가 등 면역계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암이나 고환암 등 모든 장기의 발암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과불화 화합물을 인체발암 가능물질 2비군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고를 때는 성분 표시에 플로오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분 과불화 화합물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위에 나열된 10가지는 피해야 할 대표적인 성분으로서 화장품 구매 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샴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용하는 샴푸.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샴푸에는 수많은 화학성분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풍부한 거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디에타노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는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와 암모니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계면활성제입니다. 디에타노라민은 피부로 쉽게 흡수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 성분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눈이나 피부 등의 점막을 손상시켜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인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호르몬 기능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간이나 신장 등 각종 장기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밝혀져 2013년부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 가능물질 2비군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만약 디에타노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에 아질사념이라는 성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면 인체에서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소아민이 만들어져 인체에 더 위협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되도록 디에타노라민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피하고 샴푸나 린스를 사용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되 샴푸질 역시 오래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샴푸를 충분히 헹구고 사용한 공간은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주름 예방이나 색소 침착, 노화, 피부암 예방 등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은 생활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마냥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줄 것만 같았던 선크림이 자칫하다 발암물질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보도에 따르면 294개의 선케어 제품을 분석한 결과 무려 78개 제품에서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양의 벤젠이 함유된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벤젠은 화학물질의 합성을 위한 원료로서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골수에 영향을 끼쳐 빈혈이나 백혈병 등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옥시벤존이라는 성분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 비비크림이나 립스틱 등에도 자주 사용되는 원료이지만 장기간 피부에 노출 시 발진이나 가려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불임이나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또한 선크림에 들어가는 아보벤존이라는 성분은 자외선을 비교적 안전한 적외선으로 바꿔 피부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세계적 학술지 케모스피어에 실린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보벤존이 수영장 소독에 흔히 사용되는 염소 성분과 만났을 경우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벤조산으로 변해 악성 종양이나 불임을 유발하고 인체 자연 치유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크림의 옥티녹세이트라는 성분 역시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고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크림을 고를 때는 되도록 앞서 말한 성분들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고 호흡기 등으로 체내에 흡입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로션이나 스틱형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경우 성분이 변질되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약입니다. 치약은 우리의 입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해야 하는데요. 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 중 파라벤이라는 성분은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및 기타 가정용품의 보존제로 널리 이용되지만 몸속에 한 번 들어오면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내장기관이나 근육 등에 쌓이면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유방암, 생식기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약의 트리클로산 성분은 항균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서 치은염의 효과를 보여 치약에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인체에 다량으로 유입될 경우 유방암이나 불임,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6개월간 트리클로산의 쥐를 노출시킨 결과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고 종양의 크기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클로산은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일부 해외 제품에서는 여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 전 각별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치약을 구매하실 때는 이러한 성분들이 되도록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도록 하고 양치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입안에 남아있는 치약을 깨끗하게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